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 참인 명제하고 거짓 명제. 근데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란 이 말뜻은 어디에서 쓰이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일 때는 우선은 참인 명제일 때 조건이라고 하면 계속 되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인 명제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자, 어떤 의미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옛날 방식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했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야. 그럴 때 이 P라는 게 가정이었지, 그치? 네. 그리고 Q라는 게 결론이었어. 이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론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선 명제가 뭔다? 참인 명제다. 참인 명제일 때의 가정을 우리는 충분 조건, 참인 명제일 때의 결론을 무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 선생님의 수학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P가 총을 빵 하고 쐈어. 얘가 총을 맞았잖아. 그게 뭐를 흘려? P를 흘려.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얘가 외울 때 P가 총을 빵 쐈잖아. 얘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딱 하고 쓰러지는 거야. P를 흘리면서.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동현아? 안 나오고 이러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참인 명제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명제는 크게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 이 앞단원에서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부터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은 뭐부터 만들어야겠다. 그 명제를 뭘로 만들어놔야겠다. 참인 명제로 만들어놔야겠다. 그게 먼저란 말이야. 참인 명제. 그랬을 때 참인 명제의 가정을 우리는 충분 조건,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결론,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런 형태로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로 만드는 거야? 거꾸로 명제로 만드는 거야. 참인 명제로, 그치?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가정을 충분, 뒤에 있는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문제를 볼게.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누가? P는 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자, 이건 누굴 물어본 거야? P를 물어본 거야? Q를 물어본 거야? P를 물어본 거야. 그리고 제일 쉽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제, 우리가 쓰는 명제는 어떤 형태야? P이면 Q이다 꼴이지, 그치?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만나서 명제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치? 두 개의 조건이. 그럼 참인 명제가 되는 순간 하나가 충분 조건이면 반드시 또 다른 조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봐. 두 개의 조건이 만나서 참인 명제가 만들어졌을 때 가정을 뭐라고 한다고? 충분. 결론을 뭐라고 한다고? 필요라고 한다고. 그럼 잘 봐.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잘 갖다 넣으면 참인 명제가 될 거야, 얘들아.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될 거고 하나가 충분 조건이면 나머지 한 조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선 참인 명제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각각의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먼저 갖다 놓고 호환관계부터 짜져보는 거야. 호환관계. 자, P라는 진리집합은 X가 어디에 있는 0하고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고요. Q라는 진리집합은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그쵸? 그럼 준수야, 어떤 게 포함하니? 어떠한 조건이 어떤 조건을 포함하니? P가 Q를 포함해, Q가 P를 포함해. 몰라. 아이스크림 먹느라 몰라.
자, 0과 3, 4니까 당연히 Q가 뭐를 포함하겠어? 아니, P가 Q를 포함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를 참인 명제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 Q이면 P이다. 이 명제, 이렇게 만들어야지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명제에서 Q를 뭐라고 그래, 우리는? Q를 뭐라고 그래?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읽는다고. 그럼 거꾸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선생님 주어만 뭐라고 그래? 왜냐면 두 조건 P하고 Q가 무조건 나올 건데 여기서 누굴 물어본 거야? P를 물어본 거라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선 두 집합의 이 조건의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을 먼저 갖다 놓고 뭐 보는 거야? 호환관계. 호환관계 봤으면 이제 무슨 관계, 뭘로 만들어줘?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이 뭐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자,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 P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1번 명제에서의 P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된다고. 아,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구나. 자, 2번 똑같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래. 이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뭐가 있겠어? 어저께 했었잖아. 실수의 성질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조건은 바로 어떤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형태의 Q는 A는 0 또는 B는 0.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 명제, 참인 명제로 만들면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P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P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뭐가 되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형태. 그러니까 가정하고 결론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참인 명제에서 하나 더. 그러다 보니까 P도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되니까 결국 두 집합이 진리집합이 어떻다?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자, 3번 문제 봐봐. X제곱이 1이래. 얘를 만족하는 P라는 진리집합은 X바, X는 풀마 1. Q라는 진리집합도 절대값 X가 1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풀마 1. 그러니까 P하고 Q하고 어때? 같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P이면 Q이다. 즉, 필요 충분 관계야. 그래서 P는 어떤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야. 자, 4번도 마찬가지로 A, B, C가 0이 아니다. 세 수를 곱했는데 0이 아니다란 말은 뭔 뜻?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라는 뜻. 그럼 얘하고 A, B, C는 모두 0이 아니다라는 뜻하고 어때? 같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P라고 하는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어때? 같아.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게 어떤 형태로? 필요 충분 조건 형태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P라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이것처럼 만약에 문제에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뭐부터 보는 거야? 참인 명제로 만들어야겠다. 무조건 참인 명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앞에서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꼭 구별해 줘야 됐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 뜻이 나오는 순간 뭐부터 한다? 참인 명제로 먼저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후에 앞에 있는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충분.
뒤에 있는 결론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필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